자, 이번 시간에는 8장에 있는 보칙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칙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주로 포상금 위주로 출제가 되니까요. 그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이제 대표용 문제 보시게 되면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될 사유가 뭐냐, 그걸 골라라, 이런 뜻인데, 관청에다 수수료 내는 경우는 딱 정해져 있죠. 먼저 이제 시험 응시할 때 수수료 내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때 이때 수수료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증 재발급 받을 때 또 수수료 내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내고요. 신고 확인서, 옛날에 신고 필증이라고 불렸던 거죠. 이 신고 확인서를 갖다가 재교부 받을 때도 수수료 내도록 6가지 경우가 수수료 내는 경우입니다. 이 수수료 요금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요금을 정하죠. 원칙입니다. 이렇게 정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보니까 기업관의 등록 신청은 요거고요. 니은번에 보면 분사무 설치 신고는 요거고요. 니은번. 디귿번에 폐업 신고는 없죠. 아니고. 리을번에 보면 자격증 재교부 신청.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또 요거죠. 몇 번인가요? 재교부 신청이 리을번이니까 요거. 3개에다가 리을번 지정 신청할 때는 거래무 사업자가 되겠다고 지정 신청할 때는 없죠. 여기 수수료 납부 사유가 아니고. 마지막에 보면 고용 후에 고용신고. 고용신고도 없죠. 3개네요. 이렇게 풀어봤고요. 포상금 갑니다. 203페이지. 포상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이죠. 한 건당 50만 원이고. 2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100분의 50 이내. 한 건당 50만 원인데 이제 이게 포상금 지급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라 돈으로 보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100분의 50 이내. 3번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겠다 그랬죠.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 포상금을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은 이제 1개월 내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1편 포상금이 그러는 거예요. 4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됐을 때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됐을 때는 1등, 그러니까 최초로 신고 고발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준다. 맞는 얘기입니다. 포상금은 가만히 보면 공동으로 신고 고발했다 그랬을 때는 균등 배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요거 있죠.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했다 그랬을 때는 최초로 신고 고발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몰아주죠. 이렇게. 그것입니다. 그거. 예.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겠고. 2건 그러면 최초고, 공동 그러면 균등. 다만 이제 같이 함께 신고 고발했을 때는 합의된 배분 방법이 있을 때는 무조건 합의가 우선하는 거죠. 합의 우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조건 합의 우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된 경우에 지급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죠. 이 포상금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포상금에 대해서 일단 관청에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나 고발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에 플러스 동시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검사가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죄를 인정했을 때 하는 게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입니다. 이 기소유예는 죄를 인정하지만 기소 안 한다는 거고 미뤄둔다는 거고 공소 제기는 기소한다는 얘기죠. 근데 검사가 이제 수사해봤더니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인정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죄가 인정이 안 되면 무혐의 처분해요. 무혐의 처분. 이때는 포상금하고 관련이 없죠. 공소제기 역대 아니면 기소유예 결정이 났을 때 포상금을 준다. 근데 두 가지 조건을 몽땅 갖춰야 돼요.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검사가 죄를 인정한 거. 이거 아니면 이거. 네. 근데 기소돼가지고 이제 무죄가 나는 수가 있어요. 유죄도 되고 유죄 판결 나거나 무죄 판결 나거나. 이것은 포상금하고 관련이 없어요. 혹시 무죄가 나더라도 이때 받은 포상금은 챙깁니다. 토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죄 판결이에요. 무죄 판결. 판사가 한 거. 그래도 포상금은 챙긴다 이런 뜻이지. 무혐의 처분이다 그랬을 때는 포상금 못 받지. 신고 고발. 근데 이제 그래서 5번이 이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 위반 행위 대상자가 아닌 것은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 포상금 걸린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1편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포상금 하면 양부모 아닌교 이렇게 포상금 하면 양부모 아닙니까?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양미해 보시고 요 양자는 뭐냐?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한자 받은 자 그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사람은 신고 고발하면 50만 원 벌어요. 요게 부정등록자 시험에는 이제 거짓 등록자라고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모는 이제 뭐냐면 무등록 중개업자를 가리켜요. 아닌교 할 때 아니는 자 개공 아닌 자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한 거예요. 표시광고.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을 50만 원 주는 거예요. 이거요. 그 다음에 교란행위입니다. 교란행위. 교란행위가 되게 많죠. 7명이 7명. 교란행위는 자 시세를 조작하는 단체로서 개공의 뭐요? 업무를 방해했다. 개공의 업무를 방해한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느냐? 시세 조작하는 단체로서 개공의 업무를 방해. 개공의 업무 방해한 게 이거잖아요. 득득 높이 봐. 시세 조작은 개공이 못된 행위를 한 거고요. 요 업무 방해는 개공의 영업을 방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 개념이에요. 시세 조작하는 단체로서 개공의 업무를 방해했다.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서 시세를 부당하게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9억짜리밖에 안 되는데 10억짜리 계약서를 써서 실거래가 신고를 10억을 올리고 신고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단체는 담합행위를 하는 겁니다. 특정 물건을 중개해주지 말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담합이지. 아니면 비회원하고 공동중개를 하지 말자 이런 것들 담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개공의 영업을 방해하는 애가 특정 물건, 특정 중개대상물에 아니 특정 개업공인인사한테 의뢰합시다. 협조적이니까요. 특정 개공에는 의뢰하지 맙시다. 높게 좀 광고해주세요 사장님들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는 뭐냐면 이 자는 우리 분녀 회원님들 10억 이하로는 내놓지 맙시다. 이하로는 팔지 맙시다. 이런 거고 방자는 광고 방해죄입니다. 요 비협조인 사장님의 광고 행위를 갖다가 방해 넣는 겁니다. 허위 매물 신고해서 광고를 다 내리게 만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광고 방해죄라고 시험지에 나와요. 이하로는 내놓지 맙시다. 높게 좀 광고 좀 해주세요 사장님들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이제 포상 걸려 있는 거니까 1번에 보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1번은 요 부자입니다. 2번 미등기 전매, 조장 등 투기 조장행위. 투기 조장행위는 없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포상금이 걸려있지 않습니다. 2번. 그 다음에 3번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되어 받은 사람. 양이죠 양. 자격증을 양도되어 한 사람도 걸리지만 받은 사람도, 빌린 사람도 걸리고 빌려준 사람도 걸리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게 형사적으로 봤을 땐 1항 일반인데 신고 고발하면 포상 50 받을 수 있고 부정등록자는 사망 3반이고 무등록 중개업자도 사망 3반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한 것은 1항 일반 교란행위는 전부 다 3학년 3반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 4번이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를 가리킵니다. 포상 걸려있죠. 5번은 등록증을 딴 사람한테 빌려준 사람이죠. 포상 걸려있는 거 맞죠.
답이 2번이죠. 6번 보시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개업 공인인사 등이 시세 조작을 하거나 불법으로 단체를 결성해서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 고발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거 틀렸죠?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시세 조작하는 단체 여기에 해당하는 것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2번 거래질서 교란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해서 개업 공인인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신고 고발하더라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게 업무를 방해한 거 요 오른쪽 요쪽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3번 폐업하고 나서 중개업을 한 자를 신고한 자는 지급 대상이 된다. 이게 폐업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뭐가 돼요? 무등록 중개업이 돼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거 맞죠? 4번 포상금은 한 건당 30만 원이 30이 아니고 50이고요. 5번 검사가 공소제기했을 때 하나에만 공소제기를 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기소유예 결정을 내려도 포상금 주는 거 있죠? 이때만 포상금 준다고 하면 틀린 말이에요. 기소유예도 포상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3번이고요. 자, 7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포상금 한 건당 50만 원 이하로 한다. 그냥 한 건당 50입니다. 이하 그러시면 안 돼. 한 건당 50 이렇게. 2번 판사가 무죄 선고를 한 경우에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무죄 판결이 나도 포상금 준다고 그랬죠 아까. 오케이.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100분의 50 이내에서 시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국고보조 제도가 있죠. 50%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보조?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국고 보조 이루어집니다. 50%까지. 100분의 50 이내라는 뜻이야. 요거 3번도 틀렸죠. 시도가 틀리는 거죠. 4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는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나서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고서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랬습니다. 포상금 지급 결정이 나면 1편 포상금은요. 1개월 내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1개월 이내.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은 또 맞는 4번은 맞는 얘기네요. 5번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은 신고센터에서 지급한다. 그게 잘 보세요. 신고 고발이 이루어질 때 신고 고발은 어디 가서 하냐면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 고발하셔도 돼.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 가도 됩니다. 경찰서나 검찰청 같은데 그 다음에 신고센터에 가도 됩니다. 신고반 신고센터에 가서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 군데 아무데라도 가서 신고 고발하시면 돼. 근데 막상 포상금을 타려면 포상금은 요 중에서 어디서 포상금을 받게 되냐면 등록관청에서 포상금을 지급해요. 나머지는 포상금 주지 않습니다. 어디서만 포상금 준다고요?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신고센터는 포상금 안 주는 거예요. 자, 신고 고발은 어디 가서 하죠? 세 군데. 막상 포상금 타는 곳은 등록관청밖에 없어요. 그래서 5번 신고센터에서 지급해야 된다가 옳지 않습니다. 등록관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가시겠습니다. 9번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걸 싹 지우고 해보죠. 자,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그랬습니다.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그랬고, 첫 번째 보면 갑은 33조 제2항 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해서 특정 개업 공인사의 정당한 광고 행위를 방해한 A가 이제 광고 방해죄를 저지른 겁니다. 광고 방해죄는 교란 행위로서 포상 걸려 있는 거 맞으니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자, 또 다른 개업 공인인사에 허위 광고를 요구한 B를 각각 신고했으며 B가 허위 광고를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 광고하게끔 그걸 갖다가 부추겼기 때문에 그것도 허위 광고가 높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높게 광고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허위 광고라고 돼 있지만 이제
10억짜리밖에 시세가 안 되는, 9억짜리밖에 시세가 안 되는데 10억에 좀 광고 올려달라고 개공한테 압박을 넣은 겁니다. 이게 높게 광고해 주세요. 이것도 이제 교란행위로서 포상 걸려 있죠. B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검사는 A를 기소했고 A를 공소 제기했으면 기소가 되면 포상금이 나오죠. 갑이 신고 고발한 겁니다. 여기가 50을 받게 돼요. 그 다음 B는 기소에 결정을 했다. 기소에도 포상금 나오죠. 나오면 동그라미 치시고 얼마를 받느냐? 50만 원입니다. 전부 다 갑이 그런 거죠. 니은방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죠? 무등록 중개업자죠. 그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했습니다. 둘이. 다른 말이 없으면 2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케이스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판사는 무죄 판결을 했고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가 없다. 무죄 판결 받았다 그러면 무죄 판결 그래도 포상금 나오나요? 네, 나오거든요. 무죄 판결 나도 포상금 나옵니다. 나와요. 이렇게. 무죄 판결 나도 포상금을 주더라 이런 뜻이지. 그쵸? 그러니까 이때는 포상금을 갖다가 이제 25만 원씩 나눠 가지겠고요. 자, D급번. 을이 33조 제1항에 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해서 높은 가액으로 거래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를 조작했습니다. D가 이제 뭐 했냐면 시세 조작을 한 겁니다. 시세 조작도 뭐예요? 교란행위에 들어가죠. 포상 걸려 있으니까 동그라미 친 겁니다. 그 다음에 판사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군요. 개혁공인중개사 D를 신고했고 검사는 D에 대해서 기소유예 결정을 했으니까 포상금이 나올 수 있겠네요. 나올 수 있겠는데 가만히 보세요. 나올 수 있겠는데 누가 그걸 했죠 지금? 을이 그랬죠. 여기가 50만 원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마지막 2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사실이 등록관청에서 발각된 이후가요? 그치? 이게 무슨 얘기를 했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으니까 부정등록자. 이 사람도 포상금 걸려있는 거 맞아요. 근데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했어야 되는데 후에 신고 고발한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갑과 을은 이를 공동으로 신고했다. 같이 공동으로 신고했으니까 원래 이렇게 25만 원씩 받을 판이었는데 어떻습니까? 25만 원씩 받을 판이었는데 발각된 후에 신고 고발했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지금 보니까 없어요. 관계없이 저것 때문에 포상금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되면 포상금이 A, B, C, D, E 건과 관련해서 갑은 125만 원을 받게 되고요. 여기는 75만 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이 되겠죠. 이렇게. 자, 210페이지 보시면 자격 취소 사유 거기서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일단 자격 취소 사유는 자취하는 양부자가 중징계 받았다 이렇게. 자취하는 양부자가 중징계 받았다. 자격증을 갖다 빌려준 걸 얘기하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딴 거죠. 부정취득, 시험지 빼내고 막 이런 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물을 보거나 이중소속했을 때 취소로 갑니다. 더 무겁게. 중개사법 걸려서 징역형 이렇게 되죠. 반면에 자격정지 사유는 자정에 이소란 사람이 거금을 갖다가 확인하고서 날인할 건데 날인 안 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자정에 이소란 사람이 거금을 갖다가 확인하고서 날인할 건데 날인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격 정지 사유죠. 정지 사유. 여기서 보니까 전부 다 소공이 그랬다는 거죠. 자격 정지는 두 군데 근무하는 거, 거짓 계약서나 이중계약서 쓰는 거, 금쟁이 저지른 거,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을 잘못한 거, 인장 등록 안 하거나 등록한 인장을 안 써먹은 거, 서명 및 날인할 걸, 서명 및 날인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격 정지 사유. 다 소공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210페이지 2번 보시면 자격 취소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정지를 받고 정지기간 중에 딴 계공에 소공으로 중개업을 했다. 요거죠. 자격 정지 받고 정지기간 중에 이거. 그럼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2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요거죠, 요거. 2번은 요거. 3번 자격증을 양도되어 했다. 양도되어. 3번은 요겁니다. 4번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그러면 거짓 기재는 요겁니다. 정지사유예요. 5번 타인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했다. 타인에게 자기 이름을 써서 중개물을 하게 했다. 이름을 써서. 이게 양도되어죠.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이것도 양도되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답이죠. 4번은 정지사유예요. 뒤로 가셔서 또 어디 볼까냐면 4번 문제 보셔요.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거죠. 기억반.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원래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을 받으면 취소 사유잖아요. 여기 집행유예가 붙었어요. 집행유예는 깜빵을 갖다 가는 걸 밀어놨다는 얘기인데 있든지 말든지예요. 그 관계없이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에 걸리니까요. 취소 사유가 맞습니다. 니은번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땄다니까 취소 사유고요. 디귿번은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공이 됐다. 이중 소속이니까 요거죠. 정지 사유입니다. 리을번 쌍방대리했다. 쌍방대리 어디에 들어가죠? 금쟁이 들어가죠. 금쟁이 들어가니까 요것도 정지 사유. 요 앞에 세 개는 기존기간이 6개월짜리고 뒤에 요 세 개는 기존기간이 3개월짜리인 거죠. 어쨌든 답은 뒤에 두 개니까 디귿번하고 리을번이고요. 이번에는 9번 문제 가보셔요. 9번 문제 보면 정지의 부가기준이 잘못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부가기준 요 6개월짜리 3개월짜리 기억하셔야 되는데 1번은 쌍방대리는 여기 들어가잖아. 금지행위. 6개월인데 맞네요. 니은번은 초과해서 금품받았다. 초과보수도 금지행위니까 6개월짜리인데 맞네요. 디귿번은 소공이 다른 중개법인의 임원이 된 겁니다. 이중소속이죠. 역시 6개월짜리인데 맞습니다. 리얼번은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거자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 요거 6개월짜리인데 맞습니까? 3개월로 잘못했죠. 리얼번이. 미음번은요. 업무 수행을 한 담당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서명 및 날인 안 했다가 요거죠. 일단 기준기간이 3개월짜리니까 맞죠. 틀린 것은 하나죠. 하나.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취소하고 정지에 대해서 좀 잠깐 볼 텐데요. 211페이지 3번 문제를 피시고 자격 취소든 자격 정지든 누구 하냐 그러면 관계 자체를 가만히 보세요. 취소든 정지든 간에 사무소 수재기관한 시도지사가 있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있으면 교부한 시도지사만 취소나 정지 권한이 있어요. 사무소 수재기관한 시도지사는 취소나 정지 권한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왼쪽 오른쪽이. 대신 이제 여기는 필요한 절차를 하는데요. 취소에 필요한 절차,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에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이렇게 통보해주면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하고요. 똑같이 교부한 시도지사가 정지를 합니다. 필요한 절차는 사가고요. 자격 취소나 정지는 교가하고요. 사에서 교로 통보하고요. 사교적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왼쪽 오른쪽이. 이거 하나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자격 취소는 하고 나서 보고나 통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통지. 자격 취소는 하기 전에 청문하는 게 있습니다. 자격 취소는 취소당했을 때 자격증을 반납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고, 통지, 그 다음에 청문, 자격 취소는 이런 게 있는 반면에 자격 정지는 어떤가? 자격 정지는 보청반이 없어요. 청문도 안 합니다. 반납 이땅 제도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청반이 있다 없다 가지고 두 개를 구별하고 두 개는 여기는 구조는 똑같아요. 원칙적으로. 1번. 공인중개사가 폭행죄로 징역을 선고받았을 때는 취소 사유가 아니죠.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받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2번.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폐기 처분하고 사실을 시도지사한테 보고한다. 아니 그냥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뭐 보고할 일이 아니고 반납하셔. 자격 취소는 반납 얘기가 있습니다. 참 이쪽입니다. 이쪽. 그 다음에 3번. 취소를 받은 자는
취소 처분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반납하시라. 반납은 며칠 안에 반납이죠? 취소 처분이 있은 때부터 7일 이내 반납이죠? 보고나 통지는요. 5일 내 국장에게 보고 다른 시도지사한테 통보하는 겁니다. 4번 취소를 받은 자가 분실했을 때는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한 것으로 반납에 가능할 수 있다. 원래 반납하셔야 되는데 분실했거나 그랬을 때는 사유서 제출입니다. 대신에 사유서 제출이고 사유서를 내야 되고 사유서 제출이고 말로 설명해서 될 문제 아니죠. 5번 자격정지를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개공에 소공이 되면 자격정지 명령을 어겼죠. 취소로 바뀝니다. 5번이 정답. 자, 마지막으로 212페이지 6번 가보십니다. 212페이지 6번. 취소와 정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속 공인인계사가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자격정지를 반납할 의무가 없겠죠. 정지는 보청반이 없습니다. 2번. 시도지사가 자격정지를 했을 때는 다른 시도지사한테 통지하는 규정은 없다. 그렇죠? 보고 통지, 다른 시도지사한테 통지하는 규정이 없죠. 보고나 통지가 없어요. 여기 통지도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없어요. 자, 3번. 시도지사는 소공에 대해서 자격정지 처분했을 경우라도 국장에게 보고해야 될 의무는 없다. 자격정지는 보고 의무는 없죠. 자, 3번. 시도지사는 소공에 대해서 자격정지 처분한 경우라도 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보고할 의무는 없다. 맞고. 4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수재 위반한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 사무소 수재 위반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나 정지 처분을 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통보한다. 통보하는 건 맞는데 자격 취소나 정지하고 나서 통보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못하니까 자격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통보하는 겁니다. 틀렸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4번. 5번.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그러면 취소사이다. 그럴 것이 중징 예당되면 취소사유가 되고 집행유예는 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중징에 걸리기만 하면 됩니다. 5번은 맞죠. 틀린 건 4번이에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행정처분 중에서 여기까지 봤고, 자, 다음 시간에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